안녕하세요, 차나두 이시안입니다. 오늘의 주제,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소재입니다. 중고차 살 때 과연 완전 무사고, 사고차 어떻게 나뉘는지. 사고차는 믿고 걸으시는 분들도 많던데 사고차는 사도 될까?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사고가 괜찮을까? 이런 거 최대한 아는 지식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영상 찍기 전에 원래 알고 있던 지식만으로도 모자랄까봐 좀 더 공부를 일주일 정도 열심히 했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 있습니다. 무사고는 무사고죠. 완전 무사고는 뭐냐? 아예 사고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하나도 사고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완전 무사고에서도 제가 봤을 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완전 무사고 중에서도 보험 이력이 0원인 차량이 있고, 완전 무사고인데 보험 이력은 있어요. 아니, 사고가 없었는데 왜 보험 이력이 있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자, 일단 요 성능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요 보면 휀다, 본넷부터 해갖고 천장, 트렁크 플로우, 뒤 휀다, 리어 패널 싹 나와 있죠. 요게 완전 무사고 차량인데 성능이 안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범퍼, 아니면 사이드 미러, 이런 건 성능이 안 나옵니다. 근데 내가 운전하다가 사이드 미러를 누가 탁 박았어요. 근데 사이드 미러 교체해주세요 했는데, 보통 그런 건 수리비가 얼마 안 하기 때문에 10만원, 20만원 교체 비용을 주실 수도 있는데 굳이 보험 처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보험 이력이 생깁니다. 한 30만원, 예를 들어 사이드 미러 교체했네요. 그러면은 이거는 보험 이력이 있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 사고는 없었어요. 근데 누가 운전하다가 내 차를 끌고 갔어요. 그래서 앞 문짝이 쭉 이렇게 기스가 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기스한 채로 타고 다니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거 수리해주세요 했는데 보험 처리합시다 해요. 그러면은 이 기스를 지우려고 도색을 하겠죠. 깔끔하게. 그러면 보험 이력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고는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 누가 끌었어. 차가 끌든지 사람이 이렇게 칼 같은 걸로 끌었어요. 그렇게 개팍하신 분들이 있던데, 그러면 이건 사고는 아닌데 보험 이력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구분이 된다. 그래서 완전 무사고에서도 무빵무칠이란 말까지 들어갑니다. 색도 안 칠했다, 이런 게 더 좋은 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성능에는 범퍼 교환 이런 것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보험 이력은 있는데 성능지상은 완전 무사고로 나옵니다. 굳이 범퍼는 플라스틱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무사고는 뭐냐? 완전 무사고랑 다르게 사고는 있는데 무사고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 앞 펜다 2번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요런 부분, 그리고 5번 라디에이터 서포트 그릴, 요쪽으로는 사고가 있어. 그리고 본네트 딱 박았을 때 찌그러지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사고는 있는데 무사고. 쉽게 말하면 저희가 말하는 사고는 뼈대 사고입니다. 차체가 있으면 이 차체가 다치면 사고가 돼요. 휀다나 이런 거는 차체가 다친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교환할 수 있는 부위고 조금 단순한 사고라고 봐야 된다, 이런 느낌에서 무사고 차량, 그리고 단순 교환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단순 교환 차라고 해도 앞삼박이라고 해서 휀다, 본넷, 라디에이터 서포트 그릴 이렇게 다 먹는 차가 있어요. 큰 사고는 아니지만 엄청 경미하다고도 볼 수 없거든요. 근데 그런 차들은 잘 고쳐도 나중에 에어컨이나 이런 데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제법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꼭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사고차는 무엇이냐? 단순 교환까지 말씀드렸으면, 사고차는 그 외에 1번, 2번, 5번을 제외한 이 성능지상 거의 모든 차, 3번도 단순 교환이에요. 여러분, 문짝은 괜찮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7번 천장, 16번 바닥, 17번 트렁크 플로우, 18번 뒤휀다. 앞 휀다는 무사고인데 뒤휀다는 왜 사고냐? 뒤휀다는 제가 나중에 내려가서 차량 보면서 설명드릴 건데, 뒤엔다는 사고로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프레임이에요. 앞 휀다는 프레임으로 볼 수는 없는데 뒤 휀다는 프레임입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사고 단순 교환 차량 빼고는 사고차 사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으신다면, 안 사는 게 좋긴 합니다, 솔직히. 근데 저희가 왜 고민을 합니까? 금액적으로 메리트가 생기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흔히 여러분이 많이 타시는 그랜저, 소나타, 아반떼 요 정도 급에서는 사고차가 무사고 또는 완전 무사고 대비했을 때 약 100에서 500만 원까지 저렴할 수가 있습니다. 1000만 원짜리 차가 시세가 1000만 원인데 300만 원이 저렴해서 700만 원에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조금 고민을 해볼 수 있죠. 요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어떤 사고까지는 괜찮냐? 저는 트렁크, 리어 패널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부분을 사고가 있는 걸 산다,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 수리가 잘 되어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 외에 뒤 휀다나 리어 패널까지 먹었다, 트렁크 플로우까지 먹었다, 그런 거는 솔직히 안 사면 좋지만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저렴하다, 시세 대비 엄청나게 싸요, 30-40% 저렴하다, 그러면은 괜찮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사고 수리를 어떻게 얼마나 잘 해놨냐에 따라서 그거는 잘 보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무사고 단순 교환까지나, 아니면 사고가 있더라도 트렁크, 그 다음에 리어 패널까지는 사고가 있어도 괜찮지 않나. 이게 사람으로 치면 엉덩이 다치는 거거든요. 엉덩이가 안 다치면 좋아요. 다쳐도 괜찮아질 수 있는 부위, 움직이는데 걷는데 문제 없고 방향 감각에 문제 없고 이런 부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요거는
괜찮다. 또 트렁크 플로우, 뒷 휀다, 이거는 안 사면 좋지만 가격이 아주 합리적으로 저렴하고 수리가 잘 돼 있다 가져간다고 하면 고민해볼 만하다. 근데 트렁크 플로우가 어디냐면요, 여러분, 요즘 차는 잘 안 나오는데 스페어 타이어 있잖아요. 여분의 타이어를 트렁크에 넣어두는 공간, 그러면 딱 아실 겁니다. 어디 부분을 얘기하는지. 그 부분까지 먹은 차가 트렁크 플로우까지 먹은 거예요. 근데 그게 제법 안쪽에 있어요. 그러면 그 정도까지 쭉 사고가 밀고 들어왔다고 하면 큰 사고라고 봐야 되거든요. 작은 사고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여기를 수리 잘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수리가 잘 됐다면 요거까지는 괜찮다. 그러면 제가 차 보면서 나머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사고차 설명드리려고 현장에 한번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일반인 분들이 차 사실 때 일단 요거를 제일 많이 보세요. 여기 보시면 본넷을 열고 볼트가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자국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제일 많이 보십니다. 이 차는 일단 볼트 자국이 없는데 볼트를 물었던 차들은 그 자국이 남아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아셔야 되는 게 본넷을요, 볼트를 풀고 교환을 하고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아주 단순하게 여기가 찌그러졌어요, 예를 들어. 근데 그냥 수리만 하면 되는데 요거를 그냥 수리하자니 힘들어서 본넷을 탈거해서 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수리를 더 잘하고 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무조건 본넷 볼트 풀렸다고 나는 이 차 안 돼, 이거는 조금 잘못된 상식입니다. 요 볼트가 왜 풀렸는지도 아주 중요해요. 그거를 구분하셔야 되고, 그런 건 이제 딜러들의 역할이겠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범퍼 부분, 이 플라스틱 부분이잖아요. 이런 거는 교환해도 성능상 문제가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발로 뻥 범퍼를 찼어요. 범퍼가 이게 덜렁덜렁거립니다. 타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걸 교체했어요. 사고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아셔야 되고, 보면 여기 밑에 볼트 있고 이 부분이 이제 휀다 부분입니다. 이쪽으로 휀다 안쪽으로 해서 교환이나 이런 게 들어가게 되는데, 앞핸다는 구조상 왜 이게 단순이냐면 판이 있고 판이 있으면 이걸 물려서 볼트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사고가 났으면 이 볼트를 풀고 교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프레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앞핸다는 단순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흔히 우리 얘기하는 차량 그릴 있잖아요. 이런 그릴 쪽 부분이 라디에이터 서포트 그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까지 정도가 사고가 나면 라디에이터 서포트 그릴이라 보셔야 되는데, 그 뒤로는 다 이제 엔진이나 중요 부위들이 있죠. 요까지 먹는 순간 머리가 아파지는 겁니다. 헨다도 요 뒤쪽에 있는 엔진이나 그거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헨다는 보통 어떻게 다치냐면 옆으로 빵 박았을 때 다쳐요. 오히려 정면보다 옆으로 차가 갑자기 급차선 변경을 해요. 내 차선에서 물리다가 앞이 이렇게 팡 박는 겁니다. 이런 때 헨다 교환을 하는 거고, 정면으로 쌍 세게 박았는데 어느 정도 박으면 요 정도만 들어갈 거고, 엔진 밑으로 보시면 사이드 실 멤버나 인사이드 패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충격이 딱 앞에 박았을 때 이게 지지를 해주다가 충격을 완화해 주는 거예요. 이게 찌그러 들어가면서 완화가 되거든요. 분산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사고가 많으면 그 부분까지 먹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사고가 컸던 차이기 때문에 솔직히 앞에서 사고가 컸던 차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린 대로 본넷, 라디에이터 서포트 그릴, 헨다 교환, 요거는 단순인데 3박자다. 근데 요렇게 다친 차들이 에어컨 쪽 고장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잘 안 고쳐지고 잘 못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쪽 사고는 크게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은 구매하셔도 괜찮은데, 에어컨 작동 여부나 냉각수나 이런 게 새는 게 없는지 그런 것만 좀 중점적으로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사이드 미러가 지나가다 차랑 박을 수도 있고 사람이 이렇게 열받아서 부술 수도 있고, 이런 거 고쳤다고 해서 보험 이력이 남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 고친다고 해서 사고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사고 차량이라도 보험 이력이 남을 수 있고, 문자 꽝꽝 박아요, 예를 들어. 그래서 문을 교환했어요. 이런 거는 단순입니다. 단순. 박았지만 크게 성능에 문제 주는 부분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문 교환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색깔 잘 맞다고 하면 저는 교환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뒤 휀다랑 뒤에 사고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게 보면 일단 뒤에 범퍼 이렇게까지는 상관없겠죠. 근데 뒤에 범퍼를 딱 박으면서 범퍼 안에 리어 패널이라는 게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리어 패널이 닫히면요, 여러분, 밑으로 해서 뭐 용접이나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정도는 저는 다쳐도 괜찮다 생각해요. 수리가 잘 됐다는 가정하에. 근데 이제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게, 수리는 잘 돼도 방청 작업, 방수나 이런 거 작업이 잘 안 되면 이 안에 녹이 쓸면서 부식이 빨리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거르는 게 좋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만약에 리어 패널에 사고가 있었다, 교환이 있다, 뭐 용접이 있다 이러면 이 부분 중점적으로 해서 녹 쓴 게 없는지 이런 거 잘 봐주셔야 되고, 사고가 없는 차들은 여기 보면 동그란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이게 처음에 차가 생산되면서 스팟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고가 있고 용접이 들어가면 이 동그란 부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면서 지워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사고 있어가지고 수리하다가 지워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트렁크도 볼트를 풀면 이렇게 보이시죠? 페인트가 아니라 누가 봐도 뭘로 잡은 흔적이 있잖아요.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뒤에 핸다 하면서 트렁크 교환도 있었던 차입니다. 근데 이 트렁크 볼트 푼 건 괜찮아요. 이거 보이죠? 이거 이 축이 모양이 잘 살아있는지 수리가 잘 되어 있는지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솔직히 트렁크 이거 보면요, 진짜 트렁크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교환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 한 번씩 수리 잘못한 차들은 비 오는 날 트렁크로 물이 들어가요. 그래서 물 같은 게 많이 쏘아보시고 그렇게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펜다는 단순 사고인데 그럼 뒷펜다는 왜 사고로 들어가냐,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뒷펜다는 이쪽이 다 뒷펜다라고 보면 돼요. 앞이랑 다르게 뒷펜다는 한 판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손바닥이 철이라고 하면 앞펜다는 이 두 개를 맞물려서 볼트로 체결한다고 하면 얘는 그냥 이게 한 판인 거예요. 이 사고가 나서 막 이렇게 휘어지고 막 이렇게 고장이 났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은 얘를 뭐 펴주던가 아니면 잘라내서 새로운 걸 붙이던가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용접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뼈대를 한번 건드린 거라서 사고로 들어간다 보셔야 되고, 뒤엔다 차들은 어디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냐면, 보통 뒤엔다 차들을 붙일 때는 이 부분을 자릅니다. 이 부분 여기가 좀 좁고 고치기가 용이하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자르고, 여기도 보면 자른 차들은 여기서 용접 자국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밑에 이쪽 이런데 용접 자국들이 있고, 지금 이 차는 용접을 하는 흔적이 없죠. 그래서 보면 동그란 거 스팟 좀 보이시나요? 근데 이게 수리를 하고 용접이 되면 당연히 이것도 없어지고 여기 막 용접 자국들이 생기겠죠. 아무리 수리를 잘하더라도 그런 걸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고, 그냥 일반적으로 용접을 안 하고 판금을 한다 그러면은 이 안쪽에 이 색깔이 다 다릅니다. 트렁크를 뜯어보고 이 안쪽으로 해서 보면 뭐 용접 흔적이나 이렇게 고친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말씀드린 거 트렁크 플로우 스페어 타이어 있는 부분, 요즘 차들은 스페어 타이어 없는 차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뭐 다른 거 수납 공간 이런 게 있는 차들도 있는데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사고가 있고 이러면 요런데 이렇게 용접 흔적이 있고 막 실리콘 쏜 흔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여기까지 용접이 들어가 있어. 그럼 이까지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헨다는 고칠 거고, 여기도 사고가 컸던 건데 트렁크 플로우까지 먹었어요. 그러면 이왕이면 거르는 게 좋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희가 고민하는 이유는 가격적인 메리트. 차는 멀쩡해요, 겉으로 봤을 때. 그리고 막 녹슨 것도 없어, 수리를 했다는데. 이 정도면 수리 잘 됐나 보다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격이 사고 없는 차에 비해서 뭐 한 300만 원, 400만 원 저렴해요. 그럼 당연히 고민을 하죠.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판단을 잘 하셔야 되고, 트렁크 플로우까지 물을 쏘아볼 수 없겠지만 천장이나 이런 부분으로 통해서 물을 한번 쏘아보고 혹시 실내로 유입되는 물들이 없는지 그런 거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저는 또 괜찮다 생각하는 게, 리어 패널 이나 트렁크 플로우 먹어도 국산차는 여기 아까 보여드렸죠, 요런데 크게 뭐 중요한 부품들이 없어요. 그래서 괜찮은데, 또 외제차로 넘어가면 또 말이 달라져요. 왜냐면 외제차는 엔진이랑 당연히 앞에 있지만 전자장비, 전선들 뒤에 다 붙어있기 때문에 뒤에 딱 사고가 났으면 그 전자장비에 데미지를 먹었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외제차는 웬만하면 뒷사고는 진짜 거르시는 게 좋아요. 사고차 무조건 안 산다 보다는 사고가 났어도 수리가 잘 됐거나 아니면 요 정도 사고는 크게 문제 안 일으킬 것 같아 하는 부위들을 잘 생각해서, 그리고 가격을 잘 고려해서, 당연히 사고차인데 그냥 일반 차랑 가격이 똑같으면 그 사면 바보죠. 그래서 그걸 좀 잘 고려해서 구매한다고 하면 사고차 구매도 아주 합리적인 구매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딱 팁을 드리자면, 본넷 이렇게 볼트를 풀었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다. 볼트를 왜 풀었는지를 잘 구분하셔야 된다. 이 구분하는 방법은 저희 딜러들이 오시는 분들한테 잘 알려드릴 겁니다. 다른 분들은 본인이 직접 공부하세요. 그리고 펜다 교환 이런 거 국산차는 어느 정도 수리가 잘 됐다면 괜찮지는 않을까. 다만 방수나 작업을 깔끔하게 해서 물이 안 새고 가정하에 드린 말씀이고, 여기도 보면 원래 여기가 깨끗해요. 근데 이렇게 약간 뭔가 수리한 흔적이 있죠. 이런 거 일반인 분들도 보시면 뭔가가 좀 정상적이지 않다 보이실 거예요. 이런 거 잘 보고 구분하고 하면 좋습니다. 중고차 딜러들이 왜 욕을 많이 먹냐면요, 안 좋은 사고, 이런 사고도 말 안 하고 판다든지 속여서 판다든지 무조건 괜찮다고 파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괜찮다보다는, 고객님 이거는 사고 있는데 수리가 잘 된 것 같다, 다만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으니까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선택지를 고객한테 줘야지 고객이 선택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달콤한 말만 하고 발린 소리만 하고 이래서 욕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유튜브 이런 게 원체 잘 돼 있으니까 본인이 공부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뒷사고도 어느 정도 선은 괜찮고, 앞사고는 앞삼바 이런 거 구매하실 때는 에어컨이나 냉각수 이런 거 좀 잘 보시면 좋겠고, 그 외에 더 많이 먹은 차들 이런 거는 안 사는 게 제일 좋지 않나. 그래도 산다고 하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분명히 있으면 한번 고려해볼 법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외제차는 뒷사고는 무조건 피하시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중고차 구매하실 때 합리적으로 구매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차나도였습니다.